디젤 2.0 디젤 엔진하고 뭐 2.2 디젤 엔진, 현대에서 이 두 개가 나오는데, 현대가 처음에 디젤을 뭐부터 만들었는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는데, 이 두 개에서의 퀄리티의 차이는 만약에 두 개가 차값에서 똑같은 옵션에 2.0 디젤 엔진이 뭐 3천만 원이다. 똑같은 옵션인데 2.2 디젤 엔진이 3,200에서 3,300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2.2 디젤을 사셔야 돼요. 엔진에서의 부품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보다는 2.2가 훨씬 더 좋아요. 부품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2.2가 훨씬 더 잘 완성이 돼 있고요.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아마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폭스바겐 차하고 아우디 차량의 대부분에 새로 적용되는 2.0 디젤, 그 다음에 뭐 1.6 얘네도 디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정숙성, 그 다음에 소음, 정숙성 소음이죠. 그 다음에 진동,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올라갔어요. 출력과 뭐 연비는 과거 때랑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정숙성과 진동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탔을 때 진짜 가솔린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중에 가장 주도적으로 얘네가 세팅을 잘한 거는,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4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캠하고 밸브가 있죠. 이렇게 밸브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캠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캠이 움직이면서 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플라이 휠을 통해서 동력이 나가죠. 자, 그러면 크랭크 축이 움직이고 위에 밸브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 캠축을 돌리려면 이쪽에 풀리를 달고 이쪽에 앞쪽에 풀리를 달아서 여기를 체인으로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체인을 달아서 타이밍 체인이라고 하죠. 타이밍 체인을 달아서 이 밑에 쪽에 있는 크랭크 축이 돌 때 얘가 한 바퀴를 돌면 얘네는 두 바퀴를 돌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큰 거를 달고 얘는 조그만 걸 달죠. 이 타이밍 체인. 타이밍 체인은 단가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타이밍 체인을 걸게 되면 텐셔너를 달아야 되고, 체인 자체도 되게 비싸고 풀리도 되게 좋은 거를 써야 돼요. 자, 구성이 복잡하고 강성이 확보가 되고 소음이 나고, 하지만 정확성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디젤 엔진은 워낙 토크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거를 타이밍 체인으로 해서 팔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폭스바겐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우디와 함께 굉장히 큰 손해를 봤죠. 미국에서만 16조 이상의 돈,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12조 이상의 돈의 배상금과 그 다음에 벌금하고 물어주고, 뭐 미국에서는 중고차도 매입까지 해줬잖아요. 중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8조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하고 아우디가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우리나라 차주분들이나 서비스 센터에 배상과 벌금을 많이 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이 디젤차를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많은 벌금을 안 때리고 배상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이거가 됐으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같이 맞물려 갔을 텐데, 희한하게 국토부는 폭스바겐하고 아우디나 국내 다른 업체나 현대자동차의 디젤차에 대해서 큰 과징금과 손해배상하고 벌금 이런 것들을 때리지를 않았어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때리지 않았고 되게 작은 금액만 때렸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폭스바겐은 정확히 얘네가 오픈은 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손실액이 40조가 넘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벤틀리를 매각할 것이다, 부가티를 매각할 것이다, 람보르기니를 매각할 것이다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전에
전부터 리뷰를 할 때 폭스바겐이 손실 금액을 메꾸고자 자동차의 근간과 핵심이 되는 뼈대와 파워트레인 쪽에는 돈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돈이 많이 남게끔 디자인 쪽만 이쁘게 해갖고 차를 팔아먹으면서 돈을 많이 남겨서 손실난 금액을 메꾸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티구안도 까고 그 다음에 파사트도 까고 막 깠단 말이에요. 얘는 현재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손실난 금액을 메꾸니까요. 언젠가는 메꾸겠죠. 그리고 주주들도 그걸 원할 것이고, 그러면서 얘네가 새로운 엔진 플랫폼의 모듈화를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디젤 엔진을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체인을 빼고 여기다가 타이밍 벨트를 걸어요. 타이밍 벨트, 고무처럼 돼 있는 벨트 있잖아요. 타이밍 벨트를 걸게 되면 체인에 비해서 벨트 값 자체가 월등히 싸고요. 구성 부품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텐셔너가 안 들어가도 되고 바깥쪽을 감싸는 커버도 타이밍 체인이 들어갔을 때는 알루미늄으로 봉쇄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 벨트를 넣게 되면 그냥 플라스틱 카바만 씌워도 돼요. 제가 봤을 때 타이밍 체인을 썼을 때랑 타이밍 벨트를 썼을 때랑 제조 단가 차이는 150만 원 가까이 벌어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한 생산자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부품의 서비스나 나중에 수리할 때 등등을 보면 150에서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제조 단가가 벌어지게 돼요. 자, 폭스바겐 아우디가 새로운 디젤차 엔진을 적용을 하면서 차값을 싸게 받나요? 싸게 받진 않죠. 더 비싸졌으면 더 비싸졌던가? 똑같이 받겠죠. 근데 제조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물론 인젝터의 고압 분사라든가 밸브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정숙성과 진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앞쪽에 타이밍 체인을 빼고 벨트를 걸면서 들어가는 리데나나 다른 구성 부품들이 줄어들면서 정숙성과 진동이 월등하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조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현대자동차는 카피를 좋아하잖아요. 요번에 새로 나온 현대자동차의 디젤들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언제부터 현대자동차가 여기다가 벨트를 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벨트를 현대자동차가 넣은지도 폭스바겐 얘네들하고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G80에 들어가는 디젤이 아마도 이런 시기에 새로운 디젤이고 현재 소렌토에도 제가 새로 와진 엔진이 리스크가 있다. 미션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현대자동차 소렌토를 리뷰할 때 이거를 내가 죽자고 안 깠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까버리게 되면 내가 약간 어그로를 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봤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박제를 시켜주세요. 노 사장이 2020년 4월 20일 어느 날 새로워진 디젤 엔진에 벨트가 적용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 단가를 싸잖아요. 대신에 정숙성과 진동이 올라가. 소비자는 단가가 싼 걸 모르죠. 근데 정숙성과 진동이 되게 뛰어나서 소비자는 좋아하죠. 연비도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연비도. 출력은 많이 뻥튀기를 안 하죠. 요새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 출력은 충분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15만 이전에 소비자들은 벨트를 교환해야 돼요. 타이밍 벨트 타입은 내구성이 딱 정해져 있죠. 진짜 잘 타야 20만 타는 거고 보통은 15만 정도 타면 교환을 해야 돼요. 체인은 영구적으로 쓰죠. 텐셔너 조정만 잘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따른 15만 정도 내외에서 벨트를 교환하려면 돈이 얼마 깨질까요? 100만 원 내외 깨지겠죠. 자, 이 100만 원 내외 수리비는 어디로 가죠? 제조사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벨트를 운전자들이 동네 공업사나 동네 카센터 가서 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대에 가서 갈거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가서 많이 갈겠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벌어? 얘네들이 벌죠. 얘네나 현대자동차가 벌 거 아니에요. 돈은 소비자가 또 내고. 소비자는 똑같은 금액을 주고 차를 샀어요. 근데 제조사는 훨씬 더 엔진 제조 단가에서 많이 남고 정숙성과 진동이 올라가서 소비자는 되게 좋은 줄 알고 탔어. 나중에 메인터넌스비는 소비자가 다 떠안고 가는 거죠. 자, 이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지금 출고되는 폭스바겐 아우디나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디젤 엔진들의 몇 년 뒤에 이런 문제가 터지나 안 터지나를 보고 그때 제2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로딩을 해주시면 되죠. 야, 그때 노 사장이 한 말이 맞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 나오는 디젤 엔진들이 정숙성과 진동은 좋지만 과연 이거를
믿고 가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갑니다.